안녕하십니까. 통통통TV 김박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 규제 내용 중 가장 이슈가 되고 있어서 문의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간에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건 일반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주택에 대한 임대차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중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7월 31일 공포가 되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고요.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주로 많이 접하게 되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계약갱신 청구권이 무엇인지 알아보죠. 전세 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더 연장해서 거주하고 싶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이 아닌 4년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이죠. 2년 동안 전세로 살다가 만기가 다가오면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5%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전세가가 5억이었다면 주변 시세가 6억이라 해도 5억 2,500만 원까지 밖에 못 올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소급 적용되어 법 시행 이전 세입자도 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2년을 살았던 4년을 살았던 관계없이 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임대인은 실거주의 목적이나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무조건 그것을 받아들여줘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이 2년에서 2년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다 더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의 경우 임차인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 번에 한해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7. 집주인이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집주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을 포함하여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위의 사유 중에서 가장 빈번한 경우가 바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하는 경우인데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한다면 기존 세입자는 이사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세입자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집주인이 그 집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한다는 거죠. 소송까지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송을 한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얼마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갱신 거절 당시 월 차임의 3개월분입니다. 전세금을 전월세 환산율로 계산해서 월세로 환산한 금액이죠. 전월세 환산율은
2021년 3월 기준 2.5%입니다. 예를 들어 갱신 거절 당시 전세금이 5억이라고 가정하면 5억 원 곱하기 2.5%는 1250만 원이 월 차임에 해당됩니다. 1250만 원은 1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3개월치를 계산하면 312만 5천 원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 임대해줘 얻은 환산 월 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 차임 간 차액의 2년분을 계산합니다. 거절 당시 전세금이 5억 원이 있는데 6억 원에 새로 전세 계약을 했다고 치고 6억 원을 월 차임으로 환산해 보면 6억 곱하기 2.5%는 1,500만 원입니다. 갱신 거절 당시 월 차임은 1,250만 원이 있죠. 1,500만 원과 1,250만 원의 차익은 250만 원이고 2년분을 계산하면 500만 원입니다. 세 번째는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 입은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이것은 복비, 이사비 정도가 될 것인데 이것은 계산을 해봐도 2번인 500만 원보다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금액에서 제일 큰 금액이 손해배상액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두 번째 500만 원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전세금을 1억 원 올려받았을 경우인데 만약 2억 원을 올려받았다고 가정하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받으려고 변호사 수임료를 들여서 소송을 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논란은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중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만기 6개월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인, 즉 매수자는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실거주를 할 수 있지만 매매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요 이슈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입자는 갱신을 한 후에는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할까요? 갱신으로 2년 거주가 보장되어 있지만 2년을 만기로 채우지 않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 청구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존 2년 계약에서 묵시적 계약으로 총 4년이 만료되어도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임차인이 계약 만료 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했으나 이를 번복하고 계약 갱신 청구를 행사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는 강행 규정으로 임차인은 계약 만료 기간에 나간다고 말한 경우에도 6개월에서 2개월 이내에 다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말도 많고 문의도 많은 임대차 3법 중에서 계약 갱신 청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수많은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 전에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학습을 하시고 필요할 때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관계기관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통통통TV 김박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